안녕하세요.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신뢰자본 파탄.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장기 시리즈 영상입니다. SOC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않지만 실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들. 이게 또 도로, 통만, 철도 같은 하드웨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들 간의 믿음, 이런 소프트웨어도 분명히 작동합니다. 당장 유튜브 보면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자리 맞는다고 놀라는 외국인 반응 많이 보이죠? 이것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SOC의 일종인데 지금부터 이걸 신뢰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뢰자본 파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매가가 몇 주 연속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물론 대외 여건은 집값 상승에 우호적으로 바뀐 게 사실입니다. 연준도 연내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일부가 이미 선진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연히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강한 힘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코스피도 최근 2800선을 탈환했으니 꼭 부동산의 유별남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죠. 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집값 상승은 빌라 전세 사기의 연쇄 효과입니다. 빌라 전세가 무너지면서 아파트 전세가 올랐고 아파트 전세가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가 자체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던 게 대표적으로 빌라고 전세 제도죠.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빌라에서 연이어 터집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특별히 지능이 모자라거나 우리 사회가 요구해온 기준에 이탈한 딱히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현행 부동산 제도가 전세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보호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 전세는 재수 없으면 사기당하는 불량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대부분 아파트로 몰리죠. 세대수도 많고 시대도 투명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채씩 남의 이름 빌려서 끌어안고 장난칠 확률이 적은 아파트 전세로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주 세대 비중은 50% 남짓입니다. 40% 정도 되는 세대는 대부분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이란 뜻입니다. 그 절반가량이 이제 전세나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는 못 믿을 부도수표가 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죠. 주식은 꼭 상승장에서 대장주가 가장 크고 빨리 오르라는 법은 없는데 부동산은 거의 늘 대장주가 가장 빨리 크게 오릅니다. 강남 대단지 아파트 빠지는 동안 노도강 구축 아파트 오르는 현상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부동산 상승장을 제일 잘 체감하는 순간은 단톡방에서 지역별 대장 아파트들 신고가 이미지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한남, 더일, 반포, 자이, 압구정, 현대 이런 아파트에서 신고가 찍었다는 뉴스 들리면 부동산 올랐구나 확 느껴집니다. 개별 자산만 그런가요?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는 비싸다고 난리인데 지방은 미분양 터지고 동네 통째로 없어지는 그런 뉴스 이제 자주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은 상승장에서 양극화가 더 두드러지는 자산입니다. 원래는 집값 오르고 내리는 일 자체로 특별히 가치 판단을 내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본인이 판단한 포지션에 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 상당수 분들이 의뢰 그렇듯 다주택자나 고소득자 자산가 이런 분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번 전세 사기발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조금 입맛이 씁니다. 가장 미숙한 이들을 위해 작동하던 주거 사다리, 그 신뢰 자본의 한 구석이 박살나면서 생긴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손실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자본은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부를까요?
둥지가 더 무너졌는데 새들이 알을 더 낳겠습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혼인 건수도 줄어들 겁니다. 역대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그것보다 더 큰 불안에 직면한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청년 세대는 사회적 자본이 매일 늘어나던 선진국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부족할지언정 촌지와 체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때에 학교를 다녔고 선임의 가혹행위가 범죄가 되던 시절에 국문부를 했고 강제예식은 이 눈치 없는 폭력이 된 세상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씩 엿보이던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했죠. 이것은 지금 그렇게 욕먹는 기성세대를 주축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그게 실시간으로 허물어지는 과정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삶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오히려 무책임으로 다가옵니다. 몇몇 어른들의 무성의한 말처럼 이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질 수 없는 미래에 선택 타인을 끌어들일 만큼 이기적이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이 세대를 보고 부모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하드웨어적으로 힘들어질 그 가난에 과연 신뢰 자본의 빈곤까지 더 얹어야 할지 이런 고민이 깊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노동자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